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상급지로 갈아타라. 5년 내 10억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하락 멈춘 강남 산구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죠. 대표적인 게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용적률 상향. 요런 이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고, 이제 보유세 인하까지, 내걸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이제 강남권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좀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재건축 예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목동 실단지 같은 경우에 호가가 20억 원에서 이제 21억 원으로 올랐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28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이렇게 수억 이상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두 가구를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16만 8천 명이 이제 몰렸습니다. 고덕 주공 7단지를 이제 재건축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라고 하는 단지고요. 전용 84 기준으로 두 가구를 무순위 청약하는데 16만 8천 명이 넘는 분이 청약 신청을 한 거고, 경쟁률만 8만 4천 대 1이 넘습니다. 요게 지금 분양가가 싸게 나왔어요. 분양가가 8억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거의 한 18억 정도 하는데요.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이 거의 10억이죠. 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다 청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당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나머지 잔금 90%를 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건 이제 전세를 맞추면 되니까 크게 이슈가 없었던 그런 단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수도권 내, 그러니까 서울 내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은 아직 수요가 많이 있다, 대기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뭐 대략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무순위 청약이었습니다. 뭐 아파트 대체재 오피스텔도 상승세가 꺾였다. 단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면적별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인기가 많은 대형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형일수록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난해에 오피스텔 시장으로 좀 몰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80%를 당연히 차지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좀 가격이 좀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끄는 85 초과 매매가는 오히려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분께서 이제 사연 주셨는데요. 성봉역 롯데캐슬 이제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도 2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3월부터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매도 후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라고 하시고요. 뭐 아직 자녀는 어려서 학군의 욕심은 없으나 이제 분당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재건축 예정 단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범 단지 한양하고 한양 5단지 여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갈아타는 것이 뭐 괜찮은 선택일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은 뭐 괜찮은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점수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한 60점에서 한 70점 정도의 어떤 상급지 갈아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급지를 이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급지입니다. 급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지는 이제 상급지를 갈아탈 적에는 한 개 급지를 가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한 두 개 급지 이상은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산도 2배 이상은 좀 상승이 돼야 됩니다. 내가 1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적어도 30억짜리 그 이상이 될 주택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아타는 거에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12억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또 세율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취득세도 필요하고 이사비도 필요한데 이런 거주비 이전에 발생하는 로스들을 상쇄를 하려면은 요러한 세 가지 원칙을 좀 지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도가 있는데 속도는 저는 한 5년 정도 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입주권이거나 그러겠죠. 권리처분이 난 그런 입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속도적인 측면은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은 곳 있죠. 뭐 압구정이라던가 뭐 반포 이런 데는 사놓게 되면 내가 뭐 매도할 필요가 없는 이런 데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뭐 가는 게 뭐 속도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자산으로 봤을 때는 이런 쪽은 갈 수가 없으니까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은 수지에서 분당으로 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급지라던가 자산의 어떤 상승이라던가 이런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한 60에서 한 70점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이 거주하고 투자를 조금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90점에서 이제 100점에 가까운 그런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방향으로 한번 의사결정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겠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유하고 계신 단지가요, 이제 성봉역 초역세권에 붙어 있는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라고 하는 단지고요. 여기가 뭐 최근에는 보면은 얼마 전에 14억 9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호가가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만약에 한 14억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하고 뭐 세금을 좀 내시고 여기 한 2억까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금으로 요 자금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단지가 시범 단지일 때 한양하고요. 그리고 양지마을 일대 이제 한양 5단지를 보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분당 일대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그리고 뭐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 뭐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생각을 하신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분당 신도시 시범 단지도 보면은 이런 단지들을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추가로 보신 양지마을 한양 일대도 보시면은 이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뭐 더불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 당선인께서 재건축 공약에 목동 상계뿐 아니라 뭐 일기 신도시도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에 좀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좀 호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선택지로 가시는 것보다는 좀 입주가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입주권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주하고 투자는 좀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가 가능한 이유가 입주권은 내가 사더라도 별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거주비를 좀 최소화하시고요. 그리고 매도한 자금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최대로 잘 더해가지고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 본인이 갈 수 있는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속도가 빠른 곳을 사놓는 게 더 좋은 선택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방배 14구역이나 13구역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4구역이나 13구역을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시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실투자금을 보면은 한 14억에서 한 16억 정도 34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고려했을 때 총 매수 가격이 한 22억에서 한 23억 정도의 34평 강남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미 주변 시세가 30억이 넘고 있고요. 해당 시점, 입주할 시점이죠. 뭐 빠르면은 5년, 6년 내에 입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평당 1억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상 실차익을 보면은
내가 뭐 거주 비용을 따로 뭐 한 달에 월세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세액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배 그랑자이죠. 21년 7월에 입주한 요 단지가 지금 이미 30억을 넘습니다. 근데 미래 시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시세보다는 더 높아질 그런 구역이다. 그래서 방배 14나 13구역을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제 하락 멈춘 강남 3구.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호가를 좀 높이고 있고요.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6만 명이 넘는 분이 청약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소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대형은 뭐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지의 1주택자 비과세 매도 후에 상급지 갈아타기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분당 내 재건축 예정지를 거주와 투자로 가시는 게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내가 시간을 좀 줄이고 자산을 2배 이상 빠르게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거주하고 투자를 이제 분리를 하시고요. 좀 불편하겠지만은 방배 입주권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내 자산을 뭐 5, 6년 내에 10억 이상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